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경무 대표입니다. 민경 대표님 오늘 뭔가 컨디션이 살아오르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순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제가 계속 꼴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표정이 확 사신 거 보니까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저는 출전 선수가 아니고 감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흑팀의 감독. 예. 흑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아주 선방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안익희 대표죠. 네, 안익희 대표님. 1001고석이었나요, 안익희 대표님? 엄청납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요. 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오늘은 인물로 승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민 대표가 파마까지 하고 나왔는데 돈 들여서 나왔는데 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종목 발굴의 달인 김대복입니다. 종목 발굴의 달인으로 우리 김대복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울 지역 중심으로 오늘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첫눈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죠. 네, 갑자기 사익감이 생길 것 같은 남자 김동현 씨. 그리고 첫눈과 좋은 일과 사익감이 생길 것 같은 남자. 네. 예, 저도 한 말이요. 우리 김대복 안 대표님 끝나셨어요? 함께 아니, 네, 끝났습니다. 말씀하시죠. 계속하세요. 말씀하세요. 사회를 보신다는데 네. 여기 한국경제 1% 아닙니까? 나이에 있어서. 그렇죠. 자꾸 저를 거론하는데 네. 제가 막내인데 막내시죠, 이 자리에서. 예, 네. 막 경쟁자처럼 김대복 전문가님도 자꾸 그러고 그러면 제가 정말 1%가 돼요.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막내지만 딴 데가 다 첫째시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으로. 어쨌든 MC가 너무 편향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김동혁 대표님 좋은 일 정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자, 오늘 또 저희는 웃으면서 출발했으나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 소개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부터 보시죠. 자, 본선 진출 파트너 2026년 핵심 유망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무료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9일에서 12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진짜 주식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을 클릭해 주시면요. 우리 본선에 진출하신 20명의 전문가가 준비한 2026년 핵심 유망주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예, 이동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도리뱅뱅이. 도리뱅뱅이? 예, 이거 연륜에서 나오는 단어인가요? 제가 처음 잘 모르는 단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예, 그 충청도 지방에 그 있던데. 방언인가요? 예, 예, 음식이 그 뭐죠? 피레미 같은 거 이렇게. 건강휴게소 가면 예, 건강휴게소 가면은 도리뱅뱅이 모르세요 그거? 민경무 대표님 아세요? 도리뱅뱅이? 저는 어려서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거 불량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식 전 본 적도 없어요. 불량식품 아니에요? 그거 중국 음식 아니에요? 아시는 저는 거구나. 어려서 몰라요. 그 모르겠어요. 이제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네. 이게 빙어 피레미 같은 거 이렇게 쭉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음식. 장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예,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TV에서.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장이 뱅글뱅글 돌아갔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 시장이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네. 시장이다. 네.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근래 들어서 보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였죠. 삼성물산이 이제 급등을 하고 삼성물산이 급등한 이유가 이제 홍라희 여사가
지분을 한 1% 조금 넘게 이재용 회장한테 그 지분을 넘겼다. 뭐 이런 이슈로 해서 삼성물산이 장중에 한 11% 정도까지 나왔고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은 또 미국 정부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현대차 그룹 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LG 그룹 쪽에서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대표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이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조금씩 지켜주고 그러니까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 내지는 순환이 나오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세에 말씀하신 이런 분위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좀 길면은 이번 연말까지. 길면 연말까지.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12월 11일 그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지금처럼만 지수가 흘러가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윗단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조금 비틀거리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연말까지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반도체 쪽이 주도 업종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거를 그 어떤 주도 섹터를 찾는 게임들 이런 내용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제가 하이닉스만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연말 정도까지 계속 이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연말 정도까지 계속 주도 업종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는 있다 없다? 산타 랠리는 뭐 랠리랑 어느 정도 올라가야 뭐 어느 랠리라고? 정도 랠리는 각자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대표님의 기준에 랠리는 있나요? 저는 있죠. 어. 예, 산타 랠리는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코스피 쪽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굳이 코스피 코스닥을 가를 필요는 없고요. 반도체가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또 돈이 가야 될 것인가? 자동차나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바이오나. 바이오나. 자동차 쪽은 오늘 로봇하고 결합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들이 뭐 매번 똑같이 나와서니까요. 예, 매해 보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상당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나왔고, 또 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가전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가전 전시에 그러니까 또 연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을 찾아가는 게임이 전개가 되니까 이런 쪽에 보면은 저는 산타랠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내 계좌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들이 사실 저도 반도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이제 요즘 흘러가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새로운 흐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적어도 좀 이슈가 있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고평가돼 있거나 기술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더 가더라도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장에서 많이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승부처가 뭐 로봇도 눌리면은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서 눌림이 좀 나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도 사실 중량적으로 보면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만약에 반도체가 꺾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난장판 날 걸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쪽도 눌림이 나오면은 또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한 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보물찾기다. 보물찾기다.
약간 이 뭐 키워드만 봤을 때는 우리 이동근 대표 결이 좀 같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떤 얘기일까요? 도리뱅뱅이나 보물찾기나 비슷한데 보물찾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물찾기가 이제 좋아는 보이는데 저는 이제 도리뱅뱅이가 좀 더 쉬울 거는 같습니다. 보물찾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네. 소풍을 가면요 항상 보물찾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이 이제 막 나무에다 놓고 돌 밑에다 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저희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그 선물이 뭐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그때는 굉장히 잘 찾았댔는데 한동안 이제 크면서 이런 걸 찾기가 잘 못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시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원래는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산업을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딱 트렌드가 딱 무너진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됐을 때는 그냥 전부 그냥 바던업 방식으로 종목 먼저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하면 숲보다는 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이 숲보다 나무인데 나무는 왜 우리가 잘 못 찾을까? 이렇게 보면 이게 경험적인 이런 요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많아서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미스터 마켓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입장에서 종목을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장인데 이거 지금부터는 더 심한 장이 된 거다. 이건 더 심한 장이다. 왜? 추세가 딱 잡히고 추세를 이끌고 가는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종목이 딱 나왔을 때는 주도주의 탑승만 하면 됩니다. 왜? 거인의 뭐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이미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종목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있죠. 그게 뭐냐면 그래요. 자기 생각보다 다르게 해라. 나 이거 똑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살까 저 종목을 살까 고민할 때 네. 이 종목은 안 돼. 내 이런 데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종목을 안 되는 종목을 살려고 노력하시. 이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아무래도 마음에 가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걸 산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요런 게 있잖아요. 네. 뭐냐면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모멘텀이에요. 네.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오늘도 로봇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야들 숫자가 찍혀 나와? 숫자 안 찍혀 나와. 근데 나는 뭐 배울 때는 숫자 찍혀 나오는 종목만 하라 했는데 왜냐면 주가의 본질은 실적과 성장, 기대감이니까요. 그리고 기대감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야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보니까 내가 살 게 없는 거야. 내가 살 게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돼 팔았는데 그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얘 못 사지 이런 것들 이거 좀 부담스러워 이런 걸 그냥 붙으면 돈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대표님만의 주식에서 보물 찾는 방법은 지금은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기대감 쪽을 봐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 그래요. 매매는 어떻게 실적을 투자하는 방법과 모멘텀을 투자하는 방법에서 그렇죠. 원래는 돈을 많이 버는 건 원래 모멘텀 투자회가 그렇겠죠, 돈을 많이 그렇겠죠. 벌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거 딱- 그렇게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에 오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거 상한가 갖는 날 이런 날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방에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우리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로보티즈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봇이 이렇게 많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 근데 그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의 그럼 전략도 지금 말씀 중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딱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아까 뭐 도리뱅뱅이든 뭐 계속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 기대감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뭐 어느 쪽으로 딱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래도 섹터는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큰 섹터들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예. 바이오도 사실 기대감이 좀 있는 네. 섹터고요. 뭐 이런 걸 좀 정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략적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수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종목. 지수하고 첫 번째 연관이 지수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종목. 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는 종목보다 하위에 있는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다. 네, 네. 두 번째는 숫자가 찍혀 나오는 것보다 숫자가 안 찍혀 나오는 모멘텀 종목. 그러면 네.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다 이렇게 하면
바이오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오 숫자 안 찍혀 나오죠. 지금 그 말씀만 딱 들으면 로봇입니다. 왜 그렇죠. 로봇, 바이오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숫자가 조금 안 찍혀 나오는 것들 중에 찍혀 나오는 것들 낙폭이 과대돼 있던 종목은 그냥 빈집에 그냥 소 들어오는 것처럼 딱 들어오면 바로 튀어올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뭐 그냥 12월 연말 산타랠리는 그냥 찍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시장 오늘 관전평가 전략 여쭤봤는데요. 어렸을 때 했던 보물찾기, 예. 그 보물찾기의 보물은 뭐였나요? 상품들이, 선물이. 그때 뭐 학용품이었죠. 학용품. 지우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펜 뭐 이런 것들이요. 연필 뭐 이런 거. 예, 그렇지 노트.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민경무 대표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민경무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수는 약 올리냐? 약 올리냐? 맞나요? 키워드 진짜로? 뭐 그렇게 단순해야지 좀 어. 좋을지 않을까요? 약 올리는 시장. 저번 진짜네요. 주에는 와서 꽃이냐? 그럼 연결해 보시면 저번 주에 이제 지수 올라가니까 쫓아갔죠. 네. 그래서 또 밀리죠. 근데 이제 로봇 쪽 하니까 또 미치겠죠. 사야 네. 되겠죠. 그게 반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저는 계속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우려, 뭐 거품 얘기가 나오는데 거품은 아니라고 봐요. 젠슨항 같은 경우 이제 100억 불을 투자한다 그랬다가 그 샘 올트만 그 뭐 레드 전략 얘기 나오면서 그 투자를 보류하는 식의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야 AI 거품이 아니야 이건데 한국적 특성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건 하이닉스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I 거품에 지금 사람들이 추중해 있거든요. 지금 방송은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이닉스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였고 하이닉스는 HBM이기 때문에 HBM은 AI 거품이기 때문에 사면 안 돼가 아니고 근데 그 얘기는 네. 잠시 후에 저 이슈로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슈로 풀어드릴까요? 그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해주시고 그거 지금 중요한 거니까 이슈로, 네, 이슈로 그 가보고, 하이닉스를 안 네. 되는 걸 얘기해드리고 그럼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반등 못하는데 왜 약 올리냐 하면 나올 줄은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재료들이 나와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거나 네. 오늘 전에는 그 상무장관이 그 로봇 관련 종목을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2.3%가 오르고 야 이거 조정 좀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 가야 되는데 어문 게 이제 자꾸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당하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주하고 계잡주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일고속도 급등을 했고요. 신규주 같은 경우 오늘 어떤 종목이죠? AEM 이름도 어렵다. 그게 그 한 2조 정도 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들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에서 재미없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몰리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뻔하게 순환매를 돌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를 그 알테오젠 ADC 항체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뻔히 남아 있고 근데 향후 주저주는 저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을 내일 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달려갈 때 솔직히 내일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정점을 잡기가 이 광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이닉스도 누가 그만큼 가는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지수 관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하나가 오르면 덩달아서 다 오르는 전략.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매매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뭐 2차 전지 제가 주도주 얘기하지만 한참 쉬다가 갑자기 한 2, 3일 급등하고 계속 또 안 가고 또 로봇은 올라서 안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투자자가 단기 성향이 아니고 스윙으로 접근하면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민경무 대표님 진짜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고. 자, 그렇다면 민경무 대표님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민경무 대표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 시점에서 맞는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주식은 패션과 같거든요. 패션? 예, 유행처럼 도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철에 맞게 입어야 되지만 센스 있게 입어야 되듯이 그렇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당한 거 옛날 종목들 뭐 지금 조선방산 쳐다도 안 보죠. 네. 불과 3개월 전까지 다 봤거든요. 계속 빨라요, 유행이. 그럼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난 유행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유행에 따라간다면 매매 동향에 따라가야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전문가들이나 고수가 딱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시황을 보십시오.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그럼 시장이 내리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요? 아니죠. 그럼 그 안에서 이 투기적인 광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신규주, 계잡주, 그리고 급등주. 계잡주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소위 얘기하는 방송에서 언급을 회피하는 종목들이죠. 뭐 상한가 한번 두 번만 쳐도 그걸 얘기하면 아 저건 투기 종목을 하는 매도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상 수익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달 보초 쓰면 상한가 한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동엽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복면가왕입니다. 복면가왕이요. 네, 아예 예측이 안 되네요. 그렇죠. 복면가왕 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예측이 안 되라고. 네. 그래요. 예. 방금 제 막 뜨끔뜨끔했습니다. 하도 계잡주 얘기하셔가지고 계잡주 전문가인데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뭐 사실 제가 무슨 프로그램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방송의 이제 대표 음악 방송이잖아요. 네.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근데 너무 이제 일반화됐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복면가왕이 뭐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네. 들어보기 전에 진가를 알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 뭐 그런 게 요즘 장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면 속에 숨겨진 저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걸 계속 추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알 듯 말 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 우리 MC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명 MC니까 여기 사실 오늘 본 뜻이 있는데. 그 1대1로 매칭을 해서 승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 MC 보는 그 김모모 MC께서 네.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몇 년 동안 보셨을 테니까 아마 저 아실 복면가왕을 텐데. 잘 안 보긴 했지만 뭐 그래도 제가 진행자고 했으면은 뭐 공개합니다 아닌가요?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막 외치려고 하기 바로 전에 광고 그러고 나서 광고 나가기 네. 바로 전에 외치는 고유 그 60초 후에 아니죠. 뭐예요? 정답을 좀 맞추면 저희 제작진 60초 후에라고 그랬는데 아닌가 봐요. 시간이 없죠. 네. 아니 시간은 맞습니다.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번 승부의 승자는 바로 이럽니다. 예. 저희도 하죠. 자 오늘의 1위는 바로 거기에 바로 오늘 핵심이 있는데 네. 지금 장세가 바로 장세라는 거죠. 바이오와 로봇의 장세. 대표님. 저희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야. 참 제가 이 목요일 날 진행이 이렇게 힘들다. 이 죄송합니다. 말씀을 그냥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참 목요일 날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님은 좋아하실 건데 아마. 그래요. 이런 해석. 바이오와 로봇 네. 돌고 돌아올 때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AA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주춤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서 이제 AI 버블리가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 목표를 좀 하향하니까 너네 이거 뭐 또 버블인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일각의 해석에선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경쟁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밀렸기 때문에 너네가 맥을 못 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도 있고요. 지금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AI가 진화를 해야 되는데 피지컬 AI입니다. 근데 지금 영업사원 2명이 등장을 했어요. 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는 비만인데 비만은 엊그저께 WHO에서 비만약을 권장하면서 6개월 이상 써봐야지 효능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 쓰면 도저히 못 끊게 만드는 거의 마약과 같은 성분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오래 복용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WHO가 비만약의 거의 영업 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네. 오늘 새벽에 로봇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죠. 중국보다 지금 산업용 로봇이 4분의 1밖에 없대요, 미국에. 열받는다 이거죠. 로봇을 진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행정명령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명령을 통해서 진작을 시켜라, 사기를 북돋우고 산업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독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로봇하고 바이오는 거대 조직과 뭐 초거대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중항체 쪽하고 비만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와 그리고 지금 협동 산업용 로봇도 있고 휴머노이드 쪽도 있고 뭐 지금 방방 뜨는 로봇주 합쳐가지고 바로 장세의 어떤 지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근데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다 듣고 보면 정말 정답에 거의 가까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맞아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시는 그런 장이라서 그냥 휘둘리다 보면 남는 건 열심히 해가지고 수수료 많이 나갔다 이거밖에 없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얼굴 뻔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방송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한번 믿고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산전수전 우리 목요일 팀이 특히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경험으로 치면 뭐 어디 빼놓을 수가 없는 분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장에서는 이런 경험치와 또 과거와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좀 냉철함이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장 혼자서 견디시기는 너무 힘든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러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의 것들을 좀 따라하기 이런 것들이 하기 좋은 장세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가와 함께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 바로 채팅창에도 박수가 올라오는 저 말하려고 저렇게 길게 써라고 하신 분도 계시나 많은 분들이 센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HBM4 개발 완료 단계 연내 품질 테스트 승인 기대 업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의 내부 성능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고객사에 납품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주요 고객사의 품질 인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한 영향부터 전문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HBM4 개발 완료 단계 품질 테스트 승인 기대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HBM4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이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 실적에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이동근, 민경무 두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부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동근 대표님부터. 예, 뭔 얘기를 할까요?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이동근 예.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슈를 놓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옥석. 네. 네.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엔비디아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전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GPU 그러니까 호프 칩을 개발하고 그다음 블랙웰 루빈까지 쭉 나왔을 때 그 전에 여러 가지 메이저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엔비디아 칩에 묻혀가지고 사실 두각을 좀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국내 쪽에서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마 그걸 개발을 하려고 했죠. 추론형 그 AI 칩을 갖다가. 근데 이제 워낙 엔비디아의 득세에 밀리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TPU 방식의 칩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이어서 뭐 구글, 아마존 뭐 전체적으로 메타까지 전부 다 개발한다 그러고 네. 오픈 AI까지 이제 또 개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엔비디아의 야생이 조금 흔들리면은 이제 국내 쪽에서도 반도체 쪽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옥석을 가린다는 게 사실 이제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편을 들거든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의 매출을 거의 독식을 했었습니다. HBM3E 이 12단 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HBM3E 12단에 대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일부 이제 엔비디아 제휴한 쪽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간신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쿨 테스트 통과를 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만 이미 이제 HBM3E 쪽에서 대규모 공급하는 거는 하이닉스한테 뺏긴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쭉 간다 그러면은 저는 100% 하이닉스를 응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GPU 방식에서 TPU 방식을 채택하는 쪽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역량이 좀 더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방금 이제 주제가 HBM4였잖아요. 그렇죠. 그 4 쪽에서도 방식 자체가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방식이 달라져. 예, HBM4 쪽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세대 1B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접목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TC 열 압착 방식이죠. TC 본딩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데 삼성전자는 HBM4에서 1C 방식으로 해서 6세대 방식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압착 방식에는 그 안에 중간재가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그냥 그대로 접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호 전달률이라든지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네. 아마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1등을 다시 지금 뭐 약간 탈환했다 그러지만은 확실하게 탈환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이제 승부가 갈라질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게 죽을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저는 시세가 조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연말 정도까지는 시세가 좀 없을 거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거꾸로 빠져버리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9월 달부터 해서 잠시 차트를 한번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차트를 보여주실까요? 예, 요 하이닉스 차트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9월 달에 주가가 26만 원이 있다가 지금 64만 원까지 한 13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네요. 어떻게 네. 올라갔냐면은 여기에서 7만 원짜리에서 11만 원짜리까지 한 50 한 몇 % 정도 올라갔어요. 그 요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여기 코스피 지수죠. 요 네. 코스피 지수가 여기 9월 달에 3,200에서 4,200까지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31% 올라갔거든요. 그 31% 올라갔는데 삼전 하이닉스가 몇 프로를 올렸냐면 두 개가 27%를 올렸어요. 네. 그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수 상승은 그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뭐 거꾸로 삼전 하이닉스를 완전히 그 급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아마 시장 자체가 지금 뭐 AI나 뭐 그다음에 로봇이나 뭐 2차 전지나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4월 9일 변곡에서부터 7월 11일까지 1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 달까지 횡보 나왔고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횡보를 치면서 3차 상승 구간은 주도주가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고 주도주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 앞에 말씀드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반도체 앞에 놓지만은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 순서들이 받아서 올라가는 나머지 5,000포인트를 채우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이 꺾어질 듯 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일단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코스피 지수만 올라갔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갔다 하니까 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왔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가지고 또 보면 어떻습니까? 수급이 있어야 되죠. 그 수급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방송에서 얘기된 거 있나요?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 네. 정부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150조 성장 펀드 조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25년도 말부터 30년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게 나와서 집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민간하고 기업하고 반씩 나누어서 150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업종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훈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으니까 바로 민경무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무 대표님은 앞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 부분 앞서 근데 오늘 시장 한 줄 평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아니다 이런 표현 이런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2차 전지 쪽이 나는 훨씬 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지수하고 삼성전자 가격 미리 얘기하고 맞췄으니까. 네네. 지금은 그죠. 이제 매수 가격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오늘 시장 관전평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 방송할 때마다 제가 공부를 하고 갑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 삼성전자 지금 그 하이닉스가 HBM4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HBM4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못한다. 네. 그 여러분들 그냥 체크를 하시면 한미 반도체 주가 가는지 안 가는지만 체크를 하십시오. 한미 반도체가 가면 삼성전자가 그 HBM4를 성공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이닉스는 분명히 하고, 얘기는 그 기술에 있어서 TC 본딩은 한미 반도체만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도 한미 반도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에 납품하게 된다면 주가는 오르겠죠. 네. 그 한미 반도체가 못 가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HBM 공정에 있어서 이 진동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특화된 업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없으면 HBM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뭐 삼성전자 HBM3 했다 그래도 수율을 체크해 봐야 되고 HBM4를 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을 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D램 가격 있잖아요. 이게 2배가 넘었어요. 레거시 반도체. 쉽게 얘기해서 HBM만 가다가 덩달아 간 거죠. 그럼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레거시 반도체의 실적으로 없고 삼성전자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럼 하이닉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네. 이게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SK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금산 분리를 완화해 달라 그래요. 예? 금산 분리를 좀 완화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600억을 투자할 겁니다. AI에. 그럼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근데 40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10년 거를 다 때려 받겠다는 얘기인데 돈을.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뭘 원하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 지금 상태에서 재무는 돈이 필요하면 유증을 하면 되거든요. 로버티즈도 유증을 하고 그 주가를 받고 신고가를 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돈이 필요하다면 유증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땐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이닉스에 투자해서 투자 이익은 분명히 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이 내용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저도 음모론이거든요. 왜 외국인은 그 좋다는 하이닉스를 계속 팔까? 지금 8조 정도 팔았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가끔 퐁당퐁당 사면서 지수 방어용으로 쓰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팝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하이닉스만 샀었는데, 그러면 예상해 보면 하이닉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 정책하고는 반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금산분리 좀 완화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AI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본 시각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게 쉽게 해서 없다면 저는 외국인 입장이면 이 회사에 계속 삽니다. 삼성전자 살 것도 없고. 근데 하이닉스를 매도한다. 8조 정도 환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전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됐고 그냥 달러 인덱스 보면 그래요. 100에서 98 정도 나와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돌아가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왜 안 가지? AI 거품? 그 거품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든지 돈 많이 벌면. 네. 주가가 고점 칠 때까지 거품이래요. 그 언젠간 꺾이면 거품이 맞았지 하는 게 그거고 바닥일 때는 맨날 바닥이래요. 언젠간 바닥 치거든. 인디안 기후제네요. 예,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어떤 게 좋아요? 저는 하이닉스가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SK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하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반도체 하나 얻어 걸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그 외에는 뭔가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와 쓸데없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주주환원이 아닌 어문대로 돈이 나가지 않을까. 외국인도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HBM과 레거시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저는 HBM 거 수율이 안 나와서 그거 쉽지 않다. 근데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손을 들어주고 깐부 치킨에서 먹는 건 제 생각엔 그거예요. 공급 단가 좀 낮춰볼까? 낮춰줄래? 삼성전자도 할 수 있는데 매번 그 콜 테스트 통과를 못해도 젠슨왕이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삼성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삼성이 투자를 해서 납품 단가를 좀 낮춰줘라. 독과점 배 아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좋습니다. 네. 그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이강문 대표의 의견은 삼성 이번에 콜 테스트 그러니까 연내 품질 테스트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없다 나는 없다고 본다. 아니 기대는 승인 받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승인은 받아요. 네. 왜냐하면 제품을 수십만 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갖고 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납품 업체는 수율이 문제예요. 만들기는 해요. 1000만 개에서 한 개는 들고 갈 수 있어. 그래, 이해했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하라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불량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첨언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이슈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뭐 의견 있으시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있으시면 제가 그래요. 우리 이동훈 예. 대표님이 첨언이 필요합니다. HBM4는 지금 사실 그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 만들 때 한미 네. 반도체하고 손잡았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독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HBM4의 지금 삼성전자 수율이 원래 처음 했을 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네. 지금은 50% 정도가 넘어갔고 보통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60% 정도 넘어가면 양산 단계 들어가거든요. 네. 샘플은 지금 한 7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정리를 하면 대표님도 확실치가 않고 저도 그렇죠. 확실치가 이런 않은데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전작 대비 출중하게 발전은 했다. 근데 네. 결과는 지켜봐야 그래요. 된다. 저희 프로그램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게끔 좀 명쾌하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알고도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뭐 이 정도로 그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으시면 뭐, 네, 네. 김대구 대표님.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된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죠?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 위치만 보면 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만들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고개를 못 들었고 그래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예. 이 정도 말로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그럼 다음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ADC 신약 후보 미국 임상 신청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 계획을 미국 FDA에 제출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삼성의 바이오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ADC 신약 후보 미 임상 신청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 이슈는 우리 김대복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 듣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ADC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오늘 그 이쪽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고요. 그 ADC 항암제를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그 이제 항암제 중에서 표적 항암제도 있고 ADC 항암제가 있는데 네. 표적 항암제는 뭐 키트루다하고 옵티보로 대충 끝나가는 이런 흐름이고 ADC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해서 지금 현재 그 암세포에 전달하는 이 시스템인데 지금은 대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바이오의 어떤 대세는 비만 치료제와 ADC 제형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다는 얘기이고 특히 여기서 오늘 지금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 신규 상장돼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라고요. 네. 이것은 이제 2018년도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스핀오프한 이 회사인데 이 ADC 이 기술로만 가지고 이미 이제 기술 수출을 한 이런 회사이다. 이렇게 보면 아 ADC 항암제가 좋은데 지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숫자 찍혀 나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기대감이 더 큰 이런 시장 흐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대한 이런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주가가 올라왔다. 결국은 이제 이 ADC 지금 현재 항암제의 어떤 대표적인 회사가 리가켄 바이오인데 그렇죠.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그 오늘 신고가가 났습니다. 근데 다른 항암제들 같은 경우 신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종목이요. 그럼 이것이 항암제가 ADC 제형 기술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들 종목군들 보면 뭐 지금 보면 리가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항체 안에서도 링커라고 해서요. 연결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이제 에임드 바이오는 항체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좀 잠시 했다가 제가 설명하겠는데 오름테라뷰틱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쪽에 어떤 각광을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순환매 차원에서도 이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결론은 말씀은 지금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ADC 제형 기술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에 준비하신 게 ADC 쪽인가요? 그 내 마음속의 탑픽이 아니고요. 네. 이 결선에 제가 제 종목의 포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 공개가 되나요? 이 종목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ADC 제형 기술 이쪽에 대한 종목들의 분위기 굉장히 좀 높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지금 그러면 이제 높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 종목이 신규 상장이거나 아니면 지금 인적 분할된 회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치고 나오잖아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리가캠은 7조 가까이 되는데 에임드 바이오는 2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조금 더 유혈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민 대표도 뭐 사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결선에 나와서 예, 저도 오늘 상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주의사항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덤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위치나 이런 거 다 상관없어 하고 그냥 ADC나 공격적으로 가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고 계시는 주의사항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바이오는 아까 숫자가 안 찍혀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여기 회사들 리가캠이나 이미 지금 에임드나 이것도 다 기술 수출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건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주가의 어떤 위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왜 올라왔을까요? 근데 그때 반도체 올라갈 때 안 가다가 최근에 11월 말 정도에서부터 지금 계속 올랐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부담이 돼서 이건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요. 근데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흐름에서 첫 번째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를 공격하자. 그러면 오늘까지 올랐던 종목은 그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가격 조율이 나오면 그때는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매수이고 그 기준은 뭐 사람들마다 호흡에 따라서 5일선이든 11선이든 21선을 놓고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이슈 삼성바이오 맞죠? 맞죠? 삼성바이오피스 ADC 신약 후보 미 임상 신청이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가 밀어준다 전망에 로봇주 장초반 강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로봇 산업과 관련해 육성 행정명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와 글로벌 로봇 자동화 기업들이 상승했고요. 국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두 자릿수 급등,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정책 기대감이 국내 로봇 산업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트너들의 분석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로봇입니다. 로봇주 트럼프가 밀어준다 전망에 장 초반 강세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으로 담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로봇 테마가 2025년도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였거든요. 로봇 섹터가. 그런데 지금 연말에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지, 연속성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정말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봇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는 거 한 두세 줄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일주일 전에도 제가 이슈로 끄집어 내온 게 로봇이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보통 보면 한 20%대 정도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로봇 얘기 드릴 때도 반응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로봇이 뭐 있냐, 뭐 별거 없다. 근데 오르기도 할 것 같기도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찬반 의견들이 좀 분분했었는데 결국은 일주일 지나서 딱 보니까 일주일에서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대거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한 10%대 이상 올라가는 로봇주들이 소위 한 10여 개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이 좀 단기적으로는 끝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주간 이슈를 말씀드릴 정도면 그냥 제 눈에 보였으면 사실 진짜 많이 오른 거고 네. 기술적인 과열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 들어서는 사실 윗골이 달렸거나 음봉 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진 종목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로봇을 이슈로 말씀드린다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로봇 질릅시다 이렇게 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다음번에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JP모건 CES 2026 할 때까지는 로봇 테마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온다 소식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뿐 아직 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며칠 내로 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요. 뭐 일단 행정명령을 실제 내리게 되는 그 순간 정도가 뭐 단기 절정 또는 새로운 모멘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로봇주를 주목하는 건 젠슨왕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2035년도니까 지금부터 10년 뒤거든요. 네. 휴머노이드 시장의 미래 시장 예상치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0경이거든요. 만조가 70개 있는 거. 어느 다른 섹터 다 합쳐놔도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업들이 그냥 어떤 쪽으로 뭐 기여가 될 거냐 아니면 뭐 탑티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서 기대감이 있어서 오르는 거냐? 사실 지금 10년 뒤에 70경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어떤 꿈이 있어도 도달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당장 꼬집어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건데 누가 풍선을 터뜨리고 싶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좀 특징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정말 이제 실체도 없는 기업들이 로봇 대장주다 이래가지고 많이 올랐죠. 네. 이번 주도 사실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 좀 유의미했던 거는 현대 오토에버와 HL 만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 3천억씩 버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는 회사들이 로봇주의 대장주로 둔갑이 되어갖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버섯 같은 경우가 뭐 참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의 그 찐액을 빨아먹으면서 가는 뭐 숙주를 이제 찾는다고 표현하는데 네. 전 로봇도 약간 대장주의 이렇게 숙주를 자꾸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상한 애들만 올라가면 이게 좀 뭐랄까 밑도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삼성은 레인보우, 뭐 LG 백업으로 있는 로보티즈 중심으로 지금 가다가 뭐 현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내년쯤 상장 이슈라든가 또 뭐 로보티즈가 최근에 액추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엄청 공급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이러면서 좀 현대차가 중심이 되는 로봇, 이렇게 삼성, LG, 현대차 이런 순으로 지금 그룹사별 로봇의 대장 역할들이 순환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서 아직 한 4, 5등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결정적으로 구간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8월 달에 통과되고 나서 로봇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시행이 내년도 3월이에요. 그거 바로 코앞까지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행히도 이거는 타임 투 타임인데 어닝 시즌하고 어닝 시즌 사이에서만 날아다니는 섹터거든요. 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죠? 내년도 4월 말에서 5월 돼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 5개월 동안은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 로봇주 같은 또 바이오 같은 녀석들이 압박을 받을 시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녀석들이 잘 가는 시절이라는 걸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내 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는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참가자의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선별 기준에서 선택하셨을까요? 참가자 종목 말입니까? 제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동근 대표의 종목도 있으시나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소개 좀 이게 원익홀딩스입니다. 네, 원익홀딩스. 예. 네, 그거는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건 잠시 후에 원익홀딩스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아, 지금은 그러면 이제 대회에 현대차. 참여한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 하겠습니다. 현대차. 예.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자동차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로봇 회사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요.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두고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를 하나도 부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5%에서 15% 정도로 낮춰놨고 그다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가솔린 차량이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는 전기차도 좋고 가솔린가도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우리 현대차는 강지현 네, 대표가, 강지현 대표의 예, 타픽 종목이었습니다. 예, 한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었기 때문에 뭐 30만 원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눌림 받을 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원픽 종목 볼 텐데 먼저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선별 기준은 수급하고 지금 현재 모멘텀입니다. 실적, 수급, 모멘텀 실적 과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ISC이고요. 아, 이 회사는 이제 뭐 속회대사입니다. 속회대사인데 최근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켓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4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만 194억 나오는데 전년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150% 이상 신장하니까 지금 현재 해볼 만하고 탐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대복 대표의 ISC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 홍희진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민경무 대표의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선부터 지금까지 6주 동안 홀딩하고 있는 게 LNC 바이오입니다. 네, LNC 바이오. 올 때마다 이제 스킨 부스터 그러면서 필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NC 바이오 제가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시가총액 10조 정도는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마 리서치가 4조 정도 갔습니다. 그 리투오가 아니라 리주나루로 갔거든요. 연어의 정모로 필러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맞아야 되고요. 이 리투오는 좀 다른 건 거의 바이오라고 봐야 되는 게 사람 진피로 스킨 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화되기 때문에 족발 많이 먹는 것보다 이거 한번 맞으면 콜라겐 푹푹 쌓이고요. 그래요? 주름 없어지고요. 그래서 외국 경우에는 500단위가 넘고 한국에서는 한 180, 16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그 성공 사례 같은 경우 외국인 연예인 배우가 이거를 맞고 한 10살, 15살 정도 젊어졌습니다. 이거 10만 원 가면 그래요. 제가 그거 맞고 와서 이 상위 1%에서 좀 빠지겠습니다. 엄청 한번 젊어져 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좀 저는 아직 어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이제 원픽을 만나볼 텐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민경호 대표님. 네. 제 이거 봐요, 종목이기도 한데 또 물어보시네. 대화제약 있습니다. 요거 주말에 대화제약? 주수 좋으면 보험 등재하는 게 시장에서는 그 라이센싱하고 보험 등재 외국에서 하는 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등재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 보험 등재하면 주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마시는 항암제를 갖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3천억이다. 제약이 붙어서 그냥 아스피린 정도 회사로 치부하는 건지 모르지만 네. 기술력이나 시가총액 봤을 때 굉장히 싼 기업입니다. 대화제약 저희가 네네.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인데요. 본인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 원픽 종목은 프로티나입니다. 프로티나. 네. 프로티나는 그 바이오베터를 발굴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흔히 말해서 그 경쟁사가 되는 바이오메디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100명의 연구자가 2주 동안 500개 항체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동사의 플랫폼은 3명 가지고 매주 5,000개까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경쟁사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조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삼성 에피스와 협업으로 2년 내에 AI 항체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티나 저희가 우리 김동엽 대표의 원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 먼저 선별 기준부터 여쭤볼까요? 선별 기준은 갑자기 신고가랑 수급이었는데 네.
멋쟁이라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신국과 수급이었는데 멋쟁이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이 LNC 바이오예요. 아, 아이고 제가 오늘 잘한다. 많은 종목들을 뭐 탐구를 해봤습니다만 LNC 바이오가 내일 당장 뭔가 효과를 내줄 것 같은 네, 연어 효과가 내일이라도 바로바로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요. 니투어라는 그 매력적인 거 저도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면 한번 맞고 싶습니다. 제일 막내 종목을 바로 위에 계신 형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제가 협찬 받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일이 마지막 본선의 거래일입니다. 과연 탑5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계좌 수익률 탑5 공개합니다. 5위는 강재현 파트너 4.6%대로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김우식 파트너 5위와 0.1% 차이로 4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3위는요. 박한샘 파트너 5.1%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는 김용덕 파트너 5.3%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잠시 후에 공개되고요. 네,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본선 진출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를 공개합니다.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3 우승자의 특강과 라이브 무료 체험 등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1등 만나러 고고싱!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 오늘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오늘의 누적이 아니죠. 오늘의 계좌 수익률. 오늘의 계좌 수익률인데요. 자,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가 1등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누적 계좌 수익률 6.4%인데요. 오늘 1위인데 김동엽 대표님은 뭐 결승 가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지금 위치가. 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그럼 이 정도면 뭐 나는 뭐 틀림없이 결승에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표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복 대표님과 민경호 대표님께 보시면 뭐 다들 뭐 부담 없이 내일 또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딱 턱입니다. 내일부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요. 예. 맨 밑이셨습니다. 근데 대단한 게요. 예. 예선 2위셨어요. 예선 1위인가 2위였잖아요. 예선에선 1위 하다가 마지막 날 그렇죠. 2위 마지막 날 됐죠. 2위가 됐죠. 예. 주식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결승에서 다 뵐 테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망의 1위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 앞서 오픈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술적 접근. 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내일 또 뭐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원익홀딩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요 종목은 제가 회원 방송에서 좀 좋다고 소개만 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추천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소개를 한 종목이라서 사실 이게 방송 시간에서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부담은 가긴 가는데요. 좋아서 일단 한번 제가 패턴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수가스 뭐 이런 쪽이고 반도체 2차전 쪽에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잠시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예,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빠지고 나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요 패턴들에서 수익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눌림이 혹시 이제 보니까 시간에서 보니까 한 3%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원익홀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네, 수급하고 모멘텀입니다. 수급과 네, 모멘텀.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오늘 1,000억을 외국인들이 썼습니다. 얼마요? 1,000억. 코스닥 중에서 1등. 그래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탑픽은 로보티즈네요. 네, 김대복 대표가 9월 달부터 7번 추천했고 네, 지금 뭐 회원들이 뭐 8만 원대에서 지금 가지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액추에이터의 어떻게 보면 국내 퍼스트 무버입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로봇 행정명령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대차,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기에도 이 지금 현재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여기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그 9월 초에 이 방송을 통해서 나와서 말씀드렸고 그 경우에 이제 30만 원 얘기했는데 딱 30만 원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사서 어떻게 가겠냐? 28만 원 밑에 사면 35만 원 이상은 또 간다. 예, 그리고 24만 원. 지금 현재 손절 라인을 보고 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 추천하지 않을 때 샀고 지금도 과감하게 이 종목을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도 갈 룸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보티즈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자, 김대복 대표님은 오늘 지금 로보티즈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자주 소개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로보티즈 그리고 이쪽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에서 못한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셨지? 오늘 어떤 이야기 해줄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산타랠리를 이어갈 코스닥 중소형 베스트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루돌프가 일어났어요. 어디 잠깐 갔다 왔나요, 루돌프가? 네. 루돌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빨간 코트 달면 그냥 바로 갑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산타시구나. 예. 네. 참 이게 목요일은 참 제가 받기가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쨌든 산타랠리를 대신할 뭐라고 할까요? 이어갈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 이런 거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방송 그렇습니다. 끝나자마자.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민경무 대표의 내만 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익 날 종목이 길게 들고 갈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과연 민경무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민경무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민경무 대표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에코프로를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올라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저는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못을 박았죠. 그래서 향후 주도주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해마다 1,500억 정도 돈을 들어온다 그러는데 리튬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테슬라를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들이 2차 전지 배터리 차를 잘 안 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안에 대다수가 배터리 차를 탈 거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그 자동차들도 보면 자율주행 나오면서 테슬라가 급증을 했고 뭐 여차저차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배터리 분명히 쓴다. 네. 근데 지금 안 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수익성은 분명히 좋아진다. 캐즘은 끝났다. 그리고 기관이 뭘 살 것이냐. 2차 전지 분명히 편입한다.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민경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민경무 대표는 무료 강의는 없으시고 유튜브 계속 하고 잘 되고 계시죠? 매일 8시 반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계속 한국경제뿐 아니라 제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고요. 8시 반부터 10시. 예, 그리고 내일은 와우넷에서 8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럼 내일은 유튜브를 안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다 합니다. 돈 되는 거 다 하듯이 다 합니다. 두 개 유튜브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번에 다 켜서 합니다.
전부 다. 안인기 대표님은 본인은 8시부터 하고 민경무 대표는 8시 반부터 한다 이렇게 소개를 좀 도와주신 거예요. 아유, 저는 뭐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고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안 물어봅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유튜브에서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김대복 대표님하고 김동혁 대표님 봤더니 네.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어린데 잘 안 들리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 스타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유튜브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야겠죠. 저희 방송에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방송을 매일매일 안 불러줍니다. 이게 매일 나오고 싶은데 안 불러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 자 내 마음속의 토픽 종목 살펴볼 때는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업 이름 앞에다가 K를 붙일 수가 있는 기업. 네. 이건 또 뭐죠? 기업 앞에 K를 붙일 수 아니 있는 요새 잘 나가는 게 다 K 뭐 한류, K 저 방산 K 뭐, 이렇게 K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죠. 네. 기업 이름 앞에다 K를 붙일 수 있다? 오 그래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토픽 종목 공개합니다. SW 이게 KS2W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판으로 쳐서 네. K 팔란티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팔란티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래요. 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뻥일 수도 있지만 K자 붙여놓은 게 어디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보안 기업인데 흑자가 날 거라고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그 세계 최초의 다크웹 전용 AI 언어 모델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 네. 세계 1등 사이버 보안사랑 또 협업도 하고 있는데 요즘 통신 3사를 비롯해서 쿠팡도 어쨌든 요새 그 보안 이슈가 있었고 넷마블도 얼마 전에 또 보안 이슈가 그래요. 나왔고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이버 보안 이슈가 내년도엔 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이버 보안주 중에 대장 역할 기대감이 큰 종목 찾으신다고 하면 연말이나 연초 이상까지도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토픽 종목 살펴봤는데 김동엽 대표도 요즘 김동엽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오늘도 1등 하시고 오늘은 하시나요? 해야죠. 아 오늘 좀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이럴 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요즘 해야 되는데 어디서 못 빠진 소리가 자꾸 바람 빠진 소리가 들립니다. 네, 민 대표님 반응이 이게 뭔가요? 그래요.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 방송하다가. 어떤 이야기? 저 시간이 없네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트럼프가 밀어주는 로봇 섹터 내에서 대장주는 무엇일까는 이미 정답은 나왔는데도 그래요.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야간 방송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자주 좀 들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요즘 김동엽 대표한테는 꼭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자 우리 이동호 대표님 내일 있죠. 내일 장중에 8시 반부터. 예, 어떤 아침 이야기 해줄까요? 네. 8시부터 뭐 하루 종일 시장 얘기하고 네. 주도 업종하고 최근 들어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수익을 좀 나올 수 있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의 우리 무료 방송 정말 알찹니다.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최종 결승 발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민경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원익홀딩스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김대복 파트너 로보티즈입니다. 목표가는 3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너의 종목 S2W입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은 본선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9시 많은 기대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